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OECD 교육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14년째 1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 여건과 교육 재정 투자는 낙제점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 함께 엄청난 부담을 떠안고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동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무책임하다라는 말이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째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 관련 예산 편성을 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을 만 3세부터 5세까지 전면 실시하면서 소요 예산 약 4조억 원을 교육청에게 부담시키려는 중앙정부와 또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운영비 삭감 등 공교육의 질 자체가 하락돼서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매년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인터뷰 사랑방송님으로 한만중 시도교육감 협의회 정책연구위원님과 김문수 서울시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님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우리 한만중 선생님부터. 예, 네. 저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전국의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연구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최근에 대부분의 일이 이 누리과정 문제 이렇게 몰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누리과정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누리과정 문제의 어떤 본질과 해결 방법을 좀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주로 시도교육청 입장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서울시의 김문수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입니다. 바로 좀 전 10시에 우리 누리과정 유치원 부분 예산이 삭감된 채로 본회의 통과가 되고 바로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둘 다요? 예,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편성이 안 됐고 예. 유치원 부분이 유치원까지. 있었지만 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때문에 삭감을 유치원 부분도 하고 유보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쓰진 않고. 예, 그리고 지금 왔습니다. 네, 그 관련 이야기 좀 이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영상을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꺼리자 법으로 의무화한 겁니다. 특히 교육청들이 예산을 탔지만 못 쓰고 이월시킨 돈이 지난해에만 3조 6천억 원에 이르니 재원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교육감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저희들 책임과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서울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예산 8조 원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6조 원, 그나마 재량권이 있는 교육사업비는 16%, 1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편적 급식, 유치원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복지 예산을 빼고 나면 3,700억 원이 남습니다. 편성을 거부한 어린이집 예산보다 적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 혁신학교나 자유학기제 운영, 외국어 교육, 특성화고 관련 사업 등 교육청 사업에 발이 묶인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느라고 빚을 냈는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용어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 예, 누리과정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 3세부터 5세까지를 네.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취약 전 단계인 만 5세, 만 3세, 4세 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실제는 이제 만 5세에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는 네. 그런 정책으로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하다가 네. 2012년부터 실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무상 보육을 만 3세부터 4세까지 네. 확대 실시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들이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 3세부터 5세 아닌가요? 예,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이제 그 어린이집 무상 보육 어린이집 예산. 무상 보육 예산. 단계가 이제 시가 네. 된 건데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을 실시하기 위한 어떤 네. 전제로서의 어떤 재정 정책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결국 기존에 있었던 그 유아 교육 시설하고 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보육 시설 이것을 나름대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그 심각한 상황을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야기시키고 있는 대통령의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엄연히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이, 그리고 보육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맞는 방식으로 지금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우리 김은수 위원장님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네.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 교육기관이죠. 거죠. 그래서 네네. 우리 이제 각 지역 교육청에서 네. 관리를 하고 네. 예산도 편성하고 네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그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네. 보건복지부 복지부 소관이에요. 소관이고 네. 시도나 기초자치단체의 예. 보건복지과 네. 이런 데서 이제 직접 관리도 하고 네. 또 예산도 네. 거기서 편성을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전히 교육과 보육이 분리된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됐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지 않아도 네.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맞는 건지 네. 아니면 보육을 더 초점을 두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어쨌든 두 개를 다 해서 통합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네. 논란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현행 법상은 네.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은 분리되어 있는데 네. 박근혜 정부가 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금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과정, 이른바 누리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걸 좀 교육청한테 지금 부담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대체 누리과정, 무상보육 그 과정이 어떻게 아까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그 시작 과정을 좀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지금도 이제 중앙정부랑 이제 시도교육청이 계속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누리과정의 이제 재정 부담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네.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좀 전에 이제 김문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실제 이 누리과정을 소위 유보통합이라는 네. 유치원 과정과 이제 보육 과정을 통합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어떤 사회적 합의나 법적 정비가 돼 있느냐, 돼 있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재정 부담의 문제만을 이제 교육청이 전가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실제 이제 누리과정이 만 3세부터 5세까지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2012년에 이제 전면화가 됩니다. 이 네.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조 전 장관, 이조 장관, 예. 네, 보건복지부 장관, 뭐 기획재정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만나서 앞으로 누리과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 부담을 교육청이 이제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합의를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어떤 합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2013년에 그 네.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광주에서 열렸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어떤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이걸 부담시켰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이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초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예산, 네. 그다음에 시도 지자체에 담당하던 예산, 교육청에 담당하던 예산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부분이 이제 올해 2015년부터 아예 이제 시도교육청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시키게 되면서 원래는 국가 완전 책임제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께서 네. 전액을 국가 부담으로 하겠다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육청이 전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당시에는 네. 이제 세수 예측을 할 때 그 네. 매년 이제 그 경제 성장에 의해서 네. 이 내국세가 이제 어쨌든 매년 이제 신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 쪽에 오는 세금들이 증가하게 되면 한 8조 정도의 예산이 증가될 것이다. 네. 그래서 뭐 2015년 같은 경우는 한 49조 정도가 네. 소위 이제 그 지방교육 재정에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낙관적인 예측을 세수를 했는데, 가지고 예. 시도교육청이 담당을 네. 하면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이제 뭐 41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2014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오히려 이 교육 재정이 이제 삭감되는 이제 그러니까요. 사태까지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정부가 예상했던 거에 비하면 10조 정도의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수가 부족한 거죠. 부족한 상황이 됐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네. 이게 지금 벌써 이제 한 4조 가까이 드는 예산이잖아요. 예, 예. 2012년에서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네, 네. 이게 불과 4년 사이에 4조가 늘어나는 그 사업을 교육청 보고 맡으라고 네. 하니 네, 네.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학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삭감을 하거나 네, 네. 실제적으로 그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을 고립지책으로 해왔는데 네. 도저히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교육감들이 이번에 편성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상황으로 누리과정 되고 자체를 있습니다. 뭐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도교육청 네. 교육감들도. 네. 그러나 이제 다만 그 법률 상위법을 그 어떤 유린한 시행령이다. 네. 그래서 따를 수 없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냥 단순히 세수 부족이 아니라 뭔가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 보육 재정 이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그거 자체도 부당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방교육 재정 파탄을 통해서 직선으로 뽑힌 어떤 그 교육감들 죽이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의도까지 포함된 게 아니냐. 따라서 도저히 정부의 뜻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김승환 교육감님이나 몇 분들의 교육감님들의 뜻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입장 처음에 네. 이 시작된 걸 보면은 네네. 저희들이 그 2010년도 지방선거 그때 우리 네. 김영태 네. 또 사회자님께서도 같이 선거를 해서 네. 의원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 8대 그때 의원. 이제 네.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예예. 그런데 그게 어쨌든 인기가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네. 그걸 관철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큰 이제 공감을 얻은 그런데 거죠. 네.
시장님은 그때 당시 오세훈 네네. 시장님이셔가지고 그거를 또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주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이거를 투표로 물어봐가지고 네.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 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거기를 응해주지 않아서 네.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제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낙마했죠. 그만큼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아이들에 대한 그 복지 정책이 보편적 복지. 예, 네. 굉장히 필요하다는 뭐 국민적인 공감이 네. 엄청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는 막상 대통령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뭔가 이거 젊은이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자기들도 공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판단을 한 것 대한 같아요. 대응책으로. 예, 그죠? 그래서 예. 이제 무상 제가 보육을 보기에는 들고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 졸속 공약이 네. 되고 막상 공약을 해놓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뭐 대책이 정확하지 네. 않고 뭐 세수 이런 분석도 그러니까요. 틀리고 예, 또 뭐 어디서 돈을 마련할 건지 누가 부담할 건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우선 표를 얻기 위해서 새빨간 그러니까요. 거짓말 공약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한 게 된 건데 네, 막상 네. 이제 실행하려다 보니까 뭐 재정도 뭐 만만치 않다거나 네, 네.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네. 예, 이래서 말 잘 듣게 하려니까 돈을 안 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추측이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부리다 보니까 그 졸속 공약에 결과적으로는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실제 그 최근에 네. 뭐그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인 김정은 위원장님이 뭐 그런 네. 발언을 하셨는데 네. 뭐 정치인이 다 된 이제 교육감들이 뭐 누리과정을 오염시키고 있다. 어떤 오히려? 예로 봐서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네, 네. 실제 이 과정, 그러니까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이제 2015년 뭐 계속 가야 될 정책인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어떤 정치적 의도 이거에 대한 것도 이제 나름대로 좀 규명을 해봐야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방교육 재정이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있는데 부담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재정 위기 단체라고 하는 네. 것이 이제 지방 재정법에 네. 그 조항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부채 비율이 50%를 넘었기 때문에 예. 40%를 넘어서면 지방 그 재정 위기 단체로 이제 그렇죠. 지정될 요건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뭐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도 사실 이런 속도로 계속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하면 시간차 대다수의 이제 저희들도 조금 지나면 38%예요. 그렇죠. 38.8% 네. 현재. 그러니까 그렇게 된 부분에서 이제 뭐 최근에 그러면 이게 어떤 그런 이 교육감의 그 예산 편성권을 뺏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네. 뭐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뭐 교육부가 그건 아니다. 네. 물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책임을 전가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이제 지방 재정 위기 단체까지 된다고 했을 때 나타난 양상은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한 10 내지 20%가 빚을 내거나 빚을 예. 갚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제 그 의회에서 그 교육청 예산 이제 심의도 하셨겠지만 2012년, 13년, 네. 14년, 15년 이렇게 해서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에서 그 부채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그 증액이 된다면 엉덩이처럼 커지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학교 운영비나 네. 다른 부분들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재정 대책이 없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시도 교육청의 예산 구조가 완전히 엉망이 될 수밖에 되고 없는 기형적일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으로 거죠. 치닫고 있다. 이번 주 접어들면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방의회가 마무리되는 지금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17개 시도교육청과 또 17개 의회의 상황이 조금씩 이 상황이나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보니까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은 어린이집 예산하고 유치원 보육 예산 전면 다 삭감을 했네요. 그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네. 이제 2014년 그 중반부터 네. 이제 시도교육감들은 이런 사태와 관련된 어떤 입장 정리를 하면서 네. 국회 쪽에 법 개정과 예산 대책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2015년에
거의 6조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서 이제 누리과정을 어떻게 보면 땜빵질로 운영을 해왔고, 네네. 2016년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더 이상 반복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빚내서 할 몇 수는 차례에 없으니까. 걸쳐서 이제 어쨌든 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을 네.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기본적인 입장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네.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다 똑같다. 그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네. 계속 결의를 해왔다가 결국은 이제 최근에 나타난 양상은 네. 실제 이제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제 네. 새누리당이 강세 지역인 영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님들이 어쨌든 부분적으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뭐한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반반 편성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해왔을 뿐이지. 그러니까요. 지금 17개 사실상은 교육청이 사실 예. 같은 입장인데 좀 실망스럽게도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제가 좀 더 경북, 말씀을 드리면, 대구, 울산이 교육감들이 약속을 어기고 지금 아니,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기본적인 교육감들의 입장과 의회 네. 입장을 좀 이제 총괄적으로 보면서 네. 네. 그러고서 이제 시도별 상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던 과정들이 네. 실제 이제 그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제 전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네. 일부 예산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눠서 편성을 한다거나 네네.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 뭐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새누리당이 전국 이제 시도별 의회 대표들을 소집을 해서 어린이집 예산과 유치원 예산을 어쨌든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뭐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청을 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을 일정하게 지침 형태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제 교육청별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14개 교육청이 이제 전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로 네. 의회에 이제 예산안을 심의를 맡겼는데 네. 이 부분이 그런 새누리당의 입장들이 반영이 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이제 바뀌게 된 그것을 우선 전제를 해서 이 상황을 아니 좀 봐야 될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교육감 협의회가 사실 한 목소리를 내고 좀 잘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이게 좀 나았을 건데 저희 3자 입장에서는 좀 그 아쉬움이 있고 특히 금방 저기 한만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대구, 울산 교육감들이 약속 어기고 어떻게 보면 그들 교육청이라고 해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 어린이집 그 보육 예산을 사실상 편성해서 의회로 넘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요거를 한번 네. 그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한번 네. 가정을 추측을 해보면은 네네. 지금 이제 유치원만 편성해두고 네. 어린이집을 편성 안 한 것도 안 있잖아요. 한 것도 있죠. 예. 그게 그러면은 그런 지금 데가 어린이집 주로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제 저소득층 예.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히려 좀 조금 더 잘 살고 여유가 있고 또 그 부담이 더 큰데도 잘 그 다니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은 오히려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네. 어린이집을 못 받게 된다면은 이런 또 차별이 없게 되고 네네.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네. 거의 지금도 그 유치원은 막 추첨을 하면 막 경쟁률이 많아가지고 많죠. 예, 유치원 들어가기는 막 어렵죠.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집은 좀 덜 가고 지금 많이 자꾸 고사상태죠. 문 닫는 경우가 네, 많이 생기는데 속출하죠. 이렇게 되면요 거의 정말 그 몇 개월 안에 그 지역 지금 어느 지역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어린이집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아니 지금 그러니까 강원, 세종, 전북, 충북은 네. 어린이집만 미편성돼 안 있어요. 하는 데잖아요. 예. 그런 데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네. 이제 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좀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유치원이라도 가야 되는데 유치원에다 돈을 내려면 도저히 부모님들이 부담이 안 갈 정도가 되고 또 실제로 유치원 숫자가 지금 뭐 또 여유 있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예산을 가지고 반반씩 삭감을 시켜서 6개월씩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7월 달부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게 임시 정말 방편이죠. 이런 땜방 땜질식. 예, 임시 방편 땜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정말로 되고 엄발의 오줌 저희들도 누기예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교육청에서 그 소관 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인 네. 다른 기관에다가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예산 편성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고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위법 사항입니다. 이게 네네. 지금. 그러니까 법에도 어긋나서 이제 유치원만 편성을 해놨지만 저희들이 서울시나 경기 그다음에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유치원마저도 삭감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왜냐하면 이제 한 잠깐만 이제 이유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교육청이나 네. 시도의 대응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그냥 법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유치원 예산은 편성해야 되고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 안 해야 되는데 그 금방 또 그렇게 한 교육청이 있고 또 안 한 네, 다양하게 서울, 지금 경기 있어요. 뭐 저는 그게 지방자치니까 예, 또 어떻게 예, 보면 예. 각자의 선택권을 갖는 것도 그래서, 나쁘지 않고 일부는 왜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했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형평성 때문에 네, 그랬다는 그래서 거죠. 네. 저희들이 이제 유치원 네. 부분을 삭감을 해서 그걸 다른 네. 데다 쓰는 게 아니고 네. 유보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언제든지 네. 어린이집 부분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하면 바로 저희들은 바로, 의회의 그 추경 네. 소집을 해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부에서 좀 어린이집 부분을 좀 해결을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 정부 차원에서 편성이 안 된 네. 이제 저희는 2조 1,000억 정도가 네. 이제 그 실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네. 작년에 이제 누리과정 때문에 그 부담이 늘어난 어떤 이제 빚을 갚기 위한 예산으로 그것도 작년에 국회가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걸 요구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 교육환경 개선 형태라고 해서 이제 3,000억 정도만 그러니까요. 이제 우회 편성을 해준 거고 정말 도적 그럼 지역이에요. 나머지 이제 3천억 갖고 1조 어떻게 하라고. 네. 1조 8천억 자체가 이제 부족한 거죠. 네. 그러면은 시도의회도 대개가 뭐 교육청이나 시도 이제 어쨌든 자치단체도 교부금에 의존해서 하거나 이제 지방세를 가지고서 편성을 하는 건데 여기서 1조 8천억을 마련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상 자체는 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편성 안 했다 뭐 이렇게 네. 부분 편성 혜택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실제 시도의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지역이 없다는 거고 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던 울산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보면 네. 실제적으로는 어린이집 전체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 울산 같은 경우 9개월분만 9개월분 편성돼 있어요. 실제 이제 뭐 이 경기 서울의회가 저번에 네. 국회 정론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태를 지금 임시국회를 통해서 뭐 중요한 어떤 노동관계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여야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육대란이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네. 실제 이 부분 관련해서 당장 급한 2016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네. 또 이 문제가 매년 이렇게 반복돼서 사실은 국민들이 이 누리과정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또 이런 문제 예산 구조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국가가 책임 있게 제공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은 행복하게 교육이나 보육을 받으면 되는 거지 이 문제를 계속 반복시키는 이 원인 제공한 당사자들이 어쨌든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그러니까 대책은 것이 조금 얘기하시고 일단 상황을 네. 한 번 더 정리하면 지금 시도교육청이나 시도의회를 제가 지금 보니까 크게 4가지 경우네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영남권 교육청들처럼 아예 그냥 어린이집 그 보육 예산을 단 뭐 6개월이든 심지어 이제 울산 같은 경우 9개월까지 편성을 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법 그대로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에서 어린이집 예산만 그죠? 편성 안 한 시도교육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까지 지금 서울이나 뭐 그 서울, 경기, 광주 여기처럼 전남처럼 형평성 차원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예산 양쪽 다 삭감한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대전, 경남, 뭐 부산, 제주 같은 경우는 시도의회하고 또 좀 교육청하고 좀 입장이 달라서 시도 협의회에서는 하도록 했는데 교육감이 지금 일부는 또 동의하지 않은 데도 있고 좀 그러네요. 그 부분들은 이제 대전, 네. 뭐 경남, 부산, 제주가 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경남 같은 경우에 이제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네.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제 홍준표 지사와 계속적인 대립이 있었죠. 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시도의회에서 1,400억 정도의 어쨌든 교육청에 편성한 예산을 네. 전액 삭감을 하겠다.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편성을 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은 이제 자치단체가 자기들은 교육청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한 네.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 편성하겠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상급식의 실시 문제랑 연동이 돼서 2개월 정도를 편성을 한 네. 거고요. 예. 그 부분들이 이제 부산에서도 비슷하게 관철이 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대전, 뭐 부산, 제주, 경남 이런 지역에서 교육감님들이 이제 그걸 동의한 과정 자체도 네. 그 부분들의 어떤 취지를 뭐 동의해서라기보다는 이 교육청 예산 전체를 특히 이제 무상급식이나 이런 주요 공약들을 이제 실시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충남, 충북,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경우는 지금 이제 교육감님들이 이제 부동의 부동의 의사를 상태로,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표시를 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은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그 예산을 갖다가 뭐 감액할 수는 있지만 예. 비목을 변경하거나 그렇죠. 증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기 단체장 동의 때문에 없이, 교육감 동의 이 없이. 부분들을 이제 어쨌든 의회에서 무리하게 이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부동의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이 부분이 조만간 이제 뭐 제2 요청이나 뭐 대법원에 제소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될 텐데, 그럼 사실상은 교육청은 준 예산 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갈등이 어쨌든 이제 초중고 전체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그 예산 구조를 상당히 파행으로 이끄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부 지역에서 아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굉장히 지금 답답한 게 내년 1월이면 이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 보니까 뭐 별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뭐 의지도 없는 것 같고요. 노력 자체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사실 더 강하게 노력해야 될 야당도 요즘 뭐 아시다시피 분당 사태, 탈당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큰 걱정인데 어떻게 좀 일단 풀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네. 지금 뭐 예고된 상황들을 좀 네. 이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이제 17개 시도의회가 예산 편성이 이제 다 끝난 네. 대부분 이제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보면 10개 지역이 네. 실제 그 1월부터 이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지역이 한 않았잖아요. 10개 지역이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뭐 경남이나 뭐 부산, 뭐 제주 같은 경우 하더라도 네. 2개월을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보면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이제 문제가 그렇죠. 생기겠죠.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상은 네. 실제 이 문제와 관련된 어쨌든 이제 본질적인 논의를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일관되게 이제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그 네.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야 대표 그리고 이제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이 만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관련된 그 예산 대책을 네. 시급히 마련하고 네. 그럼 국회 차원에서 이미 2013년부터 이런 유아교육법과 이 보육에 관련된 법 자체가 상위법인데 이걸 시행령만 가지고서 이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근거를 만든다는 것은 네. 그런 위법적인 소지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사회법 위반 소지가 법 개정을 있다. 해야 된다는 네. 주장들은 네. 계속 있어 뭐 왔죠. 교육감 협의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재정학회에서도 네. 제기가 됐던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내년에 총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적어도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논의를 하는 것이 네. 어쨌든 이제 국민들을 불안해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는 우선 특히 이제 뭐 지금 임시국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적으로는 이거와 관련된 그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시작돼야 이럴 될것 때일수록 이제 교육감, 또 지방의회, 또 의원들, 또 대책위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또 학부모, 또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님들, 뭐 하여튼 관련 관계자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금방 한반도 선생님 말씀하신 사회적 협의 기구가 일단 필요해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 협의 기구를 통해서 정치권을 좀 압박해야 네. 되는데 그래야 이게 저는 풀릴 이게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이 네, 책임자예요. 네. 본인이 공약을 했잖아요. 아, 그럼 이 사회적 협의 기구에 아니. 청와대가 들어가야 아니, 되나요? 물론 이걸 이제 해라고 네. 주장할 분들은 그런 협의기구가 필요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네.
그럼 누구한테 이거를 도대체 호소하고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거냐? 결자 해지할 사람은 대통령한테 중앙정부다. 왜냐면 그랬죠? 예. 당연하죠. 네. 본인이 공약을 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그 친환경 무상급식은 네. 우리 야당과 우리 지방 의원들이 공약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한테 누구나 부담하라고 안 했죠. 우리 네. 지방 예산으로 책임을 100% 지지 맞아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도 네.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교육청이 50%, 시가 네. 30%, 그래서 하고 그리고 있어요. 구청이 이제 20%.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공약해놓고는 네.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사실상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그리고, 떠넘기기 그리고 지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육청 재정을 갖다 이렇게 쓴들 네. 지금 서울시만 해도 162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어요. 네. 눈 비가 오면 밖에 나서 체육 못하니까 교실에서 이렇게 뭐 해야 되고 이제 급식실 없는 학교도 412개인데 네. 물론 뭐 밥이야 교실에서 뭐 먹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뭐 엄청나게 그것도 불편하죠.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또 오후 네. 수업해야 되는데 많이 방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명예퇴직 교사들이 네. 많이 생기고 또 신규 교사들 시험은 합격해놓고도 발령도 못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누리과정 혜택은 받아도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체육관이 없고 네. 또 명예퇴직 신청한 의욕이 없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오죽하면 형의 밥그릇 뺏어서 아우에게 전국적으로 준다. 발생되기 때문에 할 이거는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국고로 결국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같이 책임을 지고 네네. 이 부분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네. 해결해야 되고 모든 국민들 이 당사자들은요 제가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네. 유치원만이 아니고 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태의 피해자잖아요. 네. 그 당사자들도 이제는 이런 사실을 학부모들도. 알게 네. 될 것이고 네. 알면요 이게 네.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으면서 네. 이걸 힘겨루기를 위해서 편성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거의 30 내지 40%가 이런 부채와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이제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 교원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한 이런 네.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네네. 이런 상황으로 해서 교육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 책임이냐 교육청 책임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 이전에 현실적으로 교육청이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네. 저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3 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네. 계속 몇 시간씩 토론을 같이 했어요. 충분히 알렸나요? 그리고 알렸는데도. 새누리당의 정책위원장 네. 뭐 거기 이제 그 원내대표 다 계신 자리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수긍을 했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이제 어쨌든 조원진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얼마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까? 이런 네. 얘기들도 이제 주고받았던 과정이 있었던 건데 그리고 이게 이미 지표상으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지방교육 재정 알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네네. 국민들이 다 보게 돼 있는데 거기에 부채 항목에 들어가 보면 네. 현실적으로 교육청이 더 이상 누리과정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된다는 아니 거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정부 여당이 지금 교육청 그 재정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알면서 그런다고 보여지나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런 네. 상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 예산 편성을 해서 지자체 내려줄 때 네. 지방채라고 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채는 예산 운영 과정 속에서 네. 불가피할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육부 예산은 이미 2013년부터 지방채 항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네. 2016년에 지금 이제 시도교육청에 내려온 돈에 벌써 4조의 지방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4조의 내역들이 뭐냐면 학교 신증설,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학교를 짓거나 증설하는 예산을 그거를 기본적으로 지방채를 얻어서 그거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왜 그렇게 편성을 해놨냐면 네. 누리과정과 관련된 보육 예산 4조를 미리 편성을 해놓고 본 예산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산 운영이 어려우니까 지방채를 4조로 편성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거는 교육부 스스로가 네. 현재 상태에서는 기초교육청이 예산 운영이 예산이 불가능하니 없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4조를 편성을 네. 해놨다는 거고 네네. 지금 이제 교육부 일각에서는 뭐 그러면 이제 도저히 교육청에 돈이 없으면 네. 또 지방채 편성할 거는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2015년에 6조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네네. 근데 내년에는 4조인데 그럼 또 2조를 발행을 해라. 네. 그럼 그 돈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재정 구조를 열악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올해만 해도 한 4천억 정도가 네. 이자로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 교육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줄고 있어요, 사실. 예? 교육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 출산율 높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네. 정치적인 의도로 보나요? 아니 저도 처음에는 김수 위원장님 참 답답하네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네. 안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정도 상황이면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왜 이렇게 하나? 그냥 이거는 완전히 정말 그 어떤 이 국민들이나 교육을 네.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는 판단이 최근에 이제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채가 쌓여가고 있고 각 학교별로 지금 뭐 교육 환경 뭐 예산 부족이 난리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지금 특히 새누리당 같은 힘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 뭐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 해버리면 원내대표도 뭐 자르고 뭐 이런 판이기 때문에 힘을 거의 네.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저출산 대책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이 중앙일보에서 네. 누리과정 하나도 못 풀면서 저출산 극복할 수 있나라는 그러니까 모순된 거죠. 이런 앞뒤가 안 정도의 맞네요. 제목으로 사실 네. 뭐 중앙일보도 네네. 굉장히 좀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입장으로 많이 취하는 건데 오죽 답답했으면 보수 언론조차도. 네, 이 정도로 제목을 내고 5년간 200조 원을 투입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3세, 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4조 원인데 유치원 네. 다 합하면 그 중에서도 절반만 하라는 거잖아요. 2조 원. 네네. 이거 하나도 해결 안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난장판을 만드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굳이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너무 정치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보육이 어찌됐든 교육이 어찌됐든 간에 이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그러니까 때문에. 광역 도지사들은 그나마 새누리당이 많아요. 많은데. 예. 근데 교육감은 오히려 진보 쪽이 많게 되면서 근데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 말은 안 듣지만 이 학부모들과 국민들한테 이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 국민들은 또 더 선출직인데 인기 많은 이런 진보 교육감을 선택해 줬잖아요. 그러면 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자꾸 저 학생들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재정을 안 주고 부채에 쌓이고 허덕이게 해서 결국은 그 파탄의 책임을 지방 교육감 교육감들에게. 직선제 해놓으니까 저 부채에 쌓이고 뭐 엉망이 되지 않냐라고 이 책임을 갖다 어느 순간에 돌리면서 직선제 폐지해야 되고 지방자치도 결국은 다 이게 방만해서 안 되는 거다. 결국은 중앙이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엉뚱한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어떤 함의가 있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이 있어요. 규모가. 그게 2000년 이후에 보통 항상 어느 정부나 20%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013년에는 16.6%, 2014년에는 14.4%로 지난 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로만 지금 중앙정부가 아까 보육, 교육 책임지겠다, 출산율 높이겠다 하지만 사실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수치거든요. 이제 최근에 어쨌든 저출산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결혼 대책이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프랑스가 이제 우리처럼 이제 출산율이 한 1.4 정도로 떨어진 70년대 초에 소위 이제 무상 교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네. 2.01까지 이제 회복을 했죠. 한 20년에 거쳐서.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1970년대 초반에 이제 네. 정부 대비 예산에서 네. 교육재정이 차지하던 비율이 16%, 네. 요 정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GDP 대비 5%를 충족시키는 이제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시기에는 대개가 이제 2000년대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네. 20% 정도까지 유지했었죠. 네. 그러다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현재 한 16%대로 이제 떨어지게 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육재정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한 4.2%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육이 현재 교육의 질을 이제 제대로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네. 근데 이 자체가 실제 그리고 그 부분들의 보편적 복지 네. 체계를 이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떤 등록금 지원 정책을 하면서 또 이제 동시에 이제 많은 5세, 4세, 3세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보편적인 흐름인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균형과 예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울 능력은 저는 뭐 그게 없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는데 네. 실제 이 과정에서 오히려 누리과정 예산을 과도하게 네. 예산 대책 없이 하면서 지금은 초중고 쪽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현재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문제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공약까지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거기는 뭐 근접도 포괄적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 이제 그 지금 교육 공무직 분들이 한 20만 명이 넘고 기본 생계 보장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네. 포괄해서 그래서 이제 20.27의 그 어쨌든 내부세 교부율을 그 25.27로 하는 그 법 개정안이 국회에 네. 지금 그 상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통과가 안 이렇게 되고 있죠. 해서 네. 통과가 되면 네, 네. 거기서 확보되는 한 10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 그다음에 무상교육,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다음에 대학 반값 등록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만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대학 졸업할 때까지를 책임지는 그런 보육체계, 이제 교육체계로 가는 거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인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자체를 집행하는 부분에서 여당이나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그런 그림 자체를 같이 그리는 그런 역할을까지는 담당을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집행 단계에 와서는 그걸 가장 힘없고 네. 돈이 없는 이 교육청 쪽에 부담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한 나라의 만들어버린 대통령인데 어떤 진보의 대통령도 아니고 보수의 대통령도 아니고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통 크게 사실은 본인이 또 약속한 거고 제가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요. 우리가 지금 교육재정 투자가 보니까 그 34개국 가운데 최하위예요. 이런 사실 불명예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밤새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반복되는 그 지방 이 교육재정 논란 어떻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 아까 한만중 선생님은 우선 그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좀 우선 그거라도 좀 높이자 그랬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그 처방이라고 할까 그 방법을 좀 제시해 준다면요 우리 김은수 위원장님부터. 아니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인 게 아니고 네. 약속을 좀 지켜야 된다는 것이 본인이 선출직한 약속. 저는 그 네. 사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그 원리보다도 중요한 게 그 신뢰의 중요성. 신뢰의 중요성이 크다고 그렇죠. 봅니다. 맞아요. 특히 학생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너희들 야 왜 시간 안 지키냐? 왜 숙제 해와야 되는데 해오기로 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과 네. 선출직이. 예, 제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약속을 쉽게 어기니까 일단 그게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또 어린이집에 지금 주고 있는 것은 또 법을 어기는 거예요. 네. 국민들한테는 뭐 법을 어겨서 뭐 집회 시위를 어쩐다 막 그러네요. 뭐 난리를 해서 그렇게 못 살게 굴면서 그냥 시행령 한 줄 해가지고는 그냥 아이 한번 그 해라고 이렇게 쉽게 법을 어겨버리는 그러니까 거를 법치국가로서 또 네, 앞뒤가 안 맞나요? 이것도 또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네요. 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약속을 좀 본인이 약속했으니까 본인이 국고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네. 약속을 지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법도 그 결단이 어쨌든 필요하고. 법에 네. 맞게 네.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시도
복지과에다 내려주라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편법이 이제 아니라 시행령 개정이 그럼요. 아니라 정말 하고 싶으면 네. 정당하가 당당하게 복지를 하고 법 개정을 그다음에 해야죠. 이제 유치원 부분은 별도로 좀 예산을 더 줘서 네네. 하든 아니면 네. 심지어는 유치원 부분을 지금 감당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 정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국가도 어렵다고 네. 하니. 지금 혼선 자체가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방재정교부를 하는 목적은 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네네. 그거를 보육기관에게 지급하는 네. 위법성은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네. 거고. 그건 이제 근데 이 국회가 해야 문제를 될 일이고, 포괄해서 소위 이제 유보통합 정책을 네. 유치원하고 보육의 통합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진행을 해왔고. 네. 이제 현재 일정상으로는 2016년 말까지 그걸 하겠다는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만 3세부터 5세 이 누리과정까지 이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 재정 대책이 없이 생긴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갈등과 혼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 이것을 완료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또 교사들의 처우가 너무도 많은 네.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공립하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차이는 네. 엄청난 차이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고, 처음 그러면 문제도 이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유보통합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넌센스죠. 거거든요. 네,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대책까지를 마련하려면 네. 적어도 10조 원 이상의 네. 그런 유보통합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것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율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라고 네. 하는 논의는 정부라면 당연히 너무 했어야 될 당연한 일인데, 거죠. 네. 지금은 아이 행복카드라고 해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카드는 통일시켜놨어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급하는 재정 대책이 통합이 안 돼 있고, 네. 그다음 시설에 대한 또 그러면 저번에 이제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뭐 이제 예산 지원 문제를 가지고서 네. 이제 임시 휴원한 상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관리 책임을 어디가 졌습니까? 교육청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네. 줬다는 것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실제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보육기관이기 있다는 때문에 거죠. 그렇게 돼 네.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아니고. 그럼 당연히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네. 이 부분들 어디가 주관할 건가에 관련돼서 기관의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일어나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관련된 거는 하면서 과정만을 통일하든지.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내년 말까지 유보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만수 선생님 얘기나 또 우리 김은수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더 답답해지는 게, 이게 지금 어느 한 집안 얘기도 아니고 구멍가게식이 아니잖아요. 한 집 일국의 나라잖아요. 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도 한심해 보이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국가인데 뭐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지금 심각성을 아까 얘기한 이제는 해당 관계자와 아까 여야 정치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특히 청와대의 결단이 남은 건데, 저는 볼 때 한편으로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한번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여야 지도부가 다시 한번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해서, 이거 지금 대통령의 결단 없으면 사실상 풀기 어려운 맞아요. 거잖아요. 그죠? 왜 변주불능인 것 그러냐면요.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을 보통 한 400조 정도를 심사를 하잖아요. 네네. 자기들 지역 예산 챙기기 이런 거 몇 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2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네네. 요청하는 게. 400조 예산 중에서 사실 네. 2조를 하고 말고는 정말 뭐 이거는 맘만 먹으면 되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느라고 전혀 그걸 편성을 못 했잖아요.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공약을 했고, 네. 어쨌든 간에 이거 뭐 교육청 형편이 어려운 것 같으니 뭐 진보든 보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아이들을 살려야겠다. 그러니 당장 빨리 추경이라도 해서 그러니까요. 2조 그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지 얼마나 강해요. 그렇게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요. 본인이 뭔가 그 하고 싶어 하는 건 반드시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무상보육 이 예산만큼은 이건 내 공약이니까
정치권에 이거 빨리 풀어라. 이 말씀 한마디면 사실 풀릴 것 같은데 참이 우리나라의 이 어렵네요. 민주주의 상황을 보면 참 참, 그런 게 굉장히 네. 부끄러운 얘기인데도 그러네요. 창피하네요. 어쨌든 네. 이제 현실이 그렇다 보니 네. 그런 그 네.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빨리 예, 해결을 해야 하는 결단을 것이 촉구하는 고육대란을 일이 필요해 빨리 그러니까요. 막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어떻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우리 한반중 쌤부터. 네. 뭐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당사자들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결자 해지. 관련해서 어쨌든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네. 좀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리고 네. 함께 이제 고민하는 자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조금 더 국민들이 네. 공감하고 국민들이 심각한 상황인 걸 좀 더 알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언론을 어쨌든 통해서라도. 이제 올해 네. 그 내년도에 또 이제 총선이나 뭐 네. 이제 그 다음에 대선 뭐 이런 과정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네. 교육감들이 거리에 나서거나 그러니까요. 이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호소하는 이런 일보다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내실화 시킬 거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교육 발전의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길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교육위원장님도 계시고 아까 이재정 교육감이나 몇몇 교육감님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 이것도 사실 예. 썩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국회 가서 또 읍소하는 것처럼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뭐 그분들도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정이 바쁘신데. 그런 거를 네. 1인 시위로 시간을 뺏게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네. 매우 단순합니다. 네.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야 국민과 학생들에게 당신들도 약속을 지키라라고 할 수 있고 그 신뢰 그렇죠. 사회가 되면 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뭘 하게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지도자들이 약속을 잘 지키니까 우리 국민들도 잘 지키고 학생들도 약속을 잘 지키십시다.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또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어린이집에는 주는 건 불법의 사안인데 그걸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법을 지키라는 거. 그리고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아이들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든 대한민국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전하게 하려면 지금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해가지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없거든요. 지금 교육 문제가 출산율 그렇죠. 저하로 지금 네, 이어지고 있고 어느 어느 것보다도- 순간에는 대한민국이 뭐 저절로 네.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죠? 이런 네. 당연히 상식에 맞는 원칙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씩 풀자는 거예요. 이게 너편 나편 편가르기나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바라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해결을 안 된다고 보고 좀 마음을 비우고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신뢰 회복이 필요해 보이고 또 어쨌든 같이 합의해서 노력을 하되 더 간절함을 좀 더 우리는 또 호소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나 대통령은 좀 큰 결단을 좀 해서 조속히 어떻게 정치라는 게 사실 갈등을 푸는 건데 오히려 지금 갈등을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근본 원인 제공을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셈인데 이번 저희 방송이나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좀 큰 결단을 하는 계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 37%가 문 닫게 될지 모른다고? 설마요. 초중고 예산을 빼서 무상보육 지원을? 아, 말도 안 돼요. 교육청 예산은 안 그래도 열악한데. 그렇지. 우리 애도 곧 학교 갈 텐데. 그럼요. 초중고 예산 줄여 보육 지원이라뇨.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와 전북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OECD 가입국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교육 재정률 6% 이상 부담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 OECD 평균은 가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OECD 국가 평균 이상의 교육 재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 환경 개선도 하고 무상교육 등 보편적인 교육복지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육복지는 이제 진보나 보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본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 누가 봐도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타당성과 적법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입법부인 국회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속히 깔끔하게 교통정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중앙정부와 국회는 속히 우선 급한 대로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늘리고, 그리고 정부 부담 공교육비 규모를 GDP 6% 이상 수준으로 확보하면서 특별 교부금 이 비율을 줄이고 지자체 일반 회계로부터 교육재정 확충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